안녕하세요. 썰량TV의 썰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인생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혼은 실패라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건 무모한 도전이라고, 경제적으로 아무 기반도 없는 여자가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건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 박미영 씨는 그 모든 편견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깨고 나아가신 분입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에 건물주가 된 미영 씨, 그리고 그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오겠다며 나타난 전 남편 최도연 씨. 이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에서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살면서 가장 처절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날들이요. 미영 씨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날들이 몇 년씩이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그 어둠 속에서도 딱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서아, 자신의 어린 딸,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고야 말겠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다짐이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기다리고 있던 예상치 못한 만남과 통쾌한 역전의 순간까지 함께 담아드리겠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지만 알차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던 여성이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했고 그 경력이 쌓이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고 무슨 일이든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미영 씨가 최도연이라는 남자를 만난 건 20대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셀러리맨으로 꾸준히 다니고 있었고 말솜씨도 좋았으며 미영 씨 앞에서만큼은 자상한 척을 꽤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미영 씨의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미영 씨는 그때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은 빌라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은 대부분 미영 씨가 오랜 시간 모아온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도연 씨는 보험료며 시댁 생활비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는 이유를 대며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는 식으로 살림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직장이 있었고 조금만 참으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싶었으니까요. 그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도연 씨의 회사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더니 나중엔 보름이 되고 결국엔 반토막짜리 월급이 들어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미영 씨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며 가게를 열었습니다. 소문이 좋게 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적자 없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도연 씨가 미영 씨 옆에 앉아서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번 기회에 사업이나 해볼까 해. 지금 이 나이에 안 하면 나중엔 더 늦어. 나는 내 경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신 있다고. 미영 씨는 속이 철렁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자신감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신감만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서 충분히 봐왔거든요. 그냥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무턱대고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해.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도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준비됐다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도연 씨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손에 쥔 돈으로 무엇을 한다는 뚜렷한 계획도 없이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훌쩍 넘어가도록 도연 씨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그 사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영 씨는 자신의 가게 수입으로 두 사람의 생활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밥값, 공과금, 생필품 모든 것이 미영 씨의 몫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이 속에 쌓이고 혼자 감당하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미영 씨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영 씨의 재촉이 계속되자 도연 씨는 겨우 이전 직장보다 조건이 못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사업 이야기를 꺼냈고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미영 씨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기쁨은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이었고, 두려움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까지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태어난 이후 미영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달래고,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엔 다시 살림과 육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사이에도 생활비를 제때 넣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가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건 다음 달엔 꼭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다음 달이라는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침묵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셨을까요? 미영 씨는 참고 또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미영 씨는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 하나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도연 씨 명의의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미영 씨의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3천만 원, 금리는 무려 9%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에게 우편물을 들이밀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대출 언제 받은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한 거야? 도연 씨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 나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어. 주식으로 한 달에 10%씩만 수익 내면 금방 갚을 수 있어. 나도 말하려고 하다가 당신이 이럴까봐 말 못했지. 맞습니다. 도연 씨가 했던 것은 주식이었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빌린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확인해 보니 그 돈은 이미 반에 반토막이 나 있었고 이자만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더 따지는 대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 자신의 사업장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도연 씨의 빚을 먼저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대략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미영 씨의 이름으로 갚아준 빚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만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도연 씨도 첫 달은 그나마 이자를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도 그 다음 달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훗날 미영 씨가 가게를 정리할 때 보증금으로 메우고 나서야 겨우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 씨가 들뜬 얼굴로 집에 들어서더니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집 계약하고 왔어. 미영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집? 아파트, 가게 예약했어. 진짜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때 못 내는 사람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파트 계약을 하고 왔다니요. 미영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가게 운영하면서 공과금의 대출 이자까지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잖아. 무슨 생각으로 집을 계약한 거야. 미영 씨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도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서 봐봐. 당신도 마음에 들 거야. 요즘 다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잖아. 이런 자리는 두 번 안 나와. 결국 도연 씨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보러 갔습니다. 미영 씨는 그 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였고 위치는 거의 산꼭대기 수준이었으며 미영 씨의 가게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미영 씨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지금 집을 살 때가 아니야. 30년짜리 대출을 당신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함께 갚을 수 없어. 도연 씨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미영 씨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요. 그 말을 믿었던 게 실수였습니다. 이사를 한 이후에도 도연 씨는 집 대출 한 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과금과 생활비는 물론이고 대출 상환금까지 미영 씨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미영 씨 앞에 도연 씨는 이번엔 외제차를 한 대 가져와 가게 앞에 태연하게 세워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대출 받으면서 남은 돈 좀 있어서 뽑았어. 어차피 우리 차 오래됐잖아. 그 순간 미영 씨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더 참아봤자 좋아질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계속 버티는 건 자신을 갈아넣는 일이었습니다. 이혼하자. 미영 씨는 그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는 미영 씨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는지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영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길고도 고난했습니다. 도연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는 식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과는 정말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다졌습니다. 협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됐을 때 미영 씨는 서아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집은 금매로 정리했고 자신이 들인 돈과 도연 씨 빚을 갚아준 금액을 돌려받아서 손에 쥔 건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직후 도연 씨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양육비를 요구하자 도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키우겠다고 이혼한 거잖아.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에 보내. 뭐 나 혼자 낳은 애도 아니고 나는 내 코가 석자인데 자식까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고아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꺼낼 수 있는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하지만 미영 씨는 그 말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을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사람 앞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신을 보여주겠다고요. 이혼 직후 미영 씨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몸은 망가져 있었고 어린 서아는 미영 씨의 손에 매달려 있었으며 직장도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의 스트레스로 건강이 크게 나빠진 미영 씨는 우선 치료를 받으며 몸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손에 쥔 1억 5천만 원으로 당장 독립하기보다는 친정에 들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친정집은 따뜻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미영 씨와 서아를 받아주셨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밥 한 끼 더 차려주고 서아를 안아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하셨습니다.
미영 씨는 서아가 잠든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지금 이 처지에서 과연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서아가 눈을 뜨며 미영 씨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미영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미영 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운영했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과 가까운 거리의 관공서 근처,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보증금과 초기 비용은 가져온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없이 혼자였고 처음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쌓아온 인맥들이 조금씩 일거리를 연결해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들어온 첫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미영 씨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실력을 인정해주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여성기업 혜택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이 미영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매출이 늘었고 직원을 1명, 2명, 3명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영 씨는 단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명절도 반납했으며 서아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버티지 않으면 나중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미영 씨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출 하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서아를 안고 새 방에 함께 누웠습니다. 서아는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진짜 예쁘다. 여기서 오래 살아도 돼? 미영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그 이후로도 미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이사 후에도 사무실은 계속 성장했고 인근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9년이 되던 해 미영 씨 앞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래됐지만 입지가 나쁘지 않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중심 상권에서 살짝 비켜나 있었지만 주변 유동인구가 많았고 1층과 2층은 상가로 3층과 4층은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미영 씨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대출을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밤새 숫자를 들여다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입지를 수십 번 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건물 매입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날, 미영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달려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출을 충당하고 나서도 매달 400만 원이 넘는 월세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수익과 합산하면 매달 1,0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10년 전 도연 씨 옆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미영 씨가 건물주이자 사업체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친정엄마가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다. 네가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말이야, 너는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운이 트인 거 확실해.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지. 미영 씨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 씨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영 씨는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편이었습니다. 전문 청소업체를 매달 고용하기엔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살피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닦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 것을 위한 일이라면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그날도 미영 씨는 퇴근 후 건물로 향했습니다. 화단을 손보고 계단을 닦고 층층이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청소도구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공실이었던 2층 상가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와도 되겠냐고요. 미영 씨는 마침 건물 안에 있었으니 좋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내려오겠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계단 위에서 내려오던 미영 씨의 눈에 1층에서 올라오는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쳐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어야만 하는 얼굴이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최도연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순간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연 씨도 올라오다 미영 씨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이내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야? 여기 웬일이야? 도연 씨의 시선이 미영 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훑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청소도구, 땀이 밴 모습. 도연 씨의 입가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몸과 우월감에 쩔어드는 그러한 표정이라고나 할까요? 미영 씨는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여기는 왜 왔어? 도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나 상가 자리 보러 왔지. 시내에서 하던 장사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자리 좀 옮기려고. 근데 당신은 뭐야? 여기서 청소 일해? 많이 힘든가 봐? 그러면서 혀를 차며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이혼하더니 고작 청소부로 사는 거야? 얼마나 받아? 미영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음이 밖으로 터져나올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됐을 때의 표정이 어떨지 머릿속에서 이미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유 있어서 여기 있는 거야. 미영 씨는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2층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없나? 문은 열려 있고. 당신 혹시 여기 주인 알아? 미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알지. 주인이 보러 오면 문 열어두라고 해서 열어놓은 거야. 실컷 보고 내려와. 도연 씨는 2층을 향해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련히 잘 살겠거니 했는데 당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나마 청소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내 그늘 밑에서 살았으면 이런 험한 일 안 해도 됐을 텐데. 자초한 거니까 어쩌겠어.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미영 씨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순간을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 긴장감.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팽팽한 분위기. 도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를요. 그날의 만남이 끝나고 미영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 씨의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전전하다 지쳐서 대출까지 끌어다가 상가 월세 자리를 보러 다니는 상황. 잘 나가던 때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영 씨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2층 상가 보러 온 분이 계약하겠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받지 말고 저랑 먼저 만날 자리를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할 말이 있어서요. 약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가장 단정하고 좋은 옷으로 골랐습니다. 명품 가방도 꺼냈습니다. 주차장에는 자신의 고급 세단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청소부라고 착각하지 않을 모습으로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에 들어서자 도연 씨는 미영 씨를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미영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장님도 오셨네요. 어서 앉으시죠. 또각또각. 미영 씨의 구두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도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의 도연 씨 표정을 미영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고 눈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이미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건물주 사장님 만나서 긴장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여기 사장님은 세입자분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걱정 마시고 도장이랑 신분증 준비하시면 돼요.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분이 건물주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건물주라는 게 말이 되나요? 미영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저층 포함해서 이 건물 전체가 내 거야. 도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청소하는 거 보고 불쌍하다고 했지? 근데 어쩌니. 나는 당신 생각만큼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운이 트이더라. 내가 당신 옆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당신이 내 앞길을 막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오고 싶다는 2층 상가 말이야. 나는 당신이랑 계약하지 않을 거야. 그날 당신이 나더러 한 말 기억하지? 이혼하고 청소일이나 하냐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아뒀어. 오늘 직접 알려주려고 나온 거야. 당신이 불쌍하다고 혀까지 찼던 그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부동산 사장님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이 무언지 직감적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뻔뻔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서아 생각해서 그냥 계약해 줄 수 없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자주 보면서 아이 얼굴도 좀 보고 서로 도우면서 살면 어떻겠어. 우리가 남이야?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어야지 않겠어? 미영 씨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저 이분과 계약 안 해요. 구두로 한 약속이니까 가계약금 주고받은 것도 없고 문제 없죠? 다른 분으로 알아봐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도연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미영 씨의 뒤를 도연 씨가 따라왔습니다.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당신이 도와줄 수 있잖아. 서아 아빠잖아. 아이, 미래를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줘. 제발 한 번만. 미영 씨는 그 팔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내가 힘들 때 서아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던 게 당신이잖아. 그런 말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서아 아빠라는 소리를 해? 당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 다시는 내 건물 근처에도 오지 마. 다음에 또 나타나면 그때는 말로 끝내지 않을 거야. 도연 씨는 미영 씨가 고급 대형 세단에 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때 외제차를 대출받아 뽑아오면서 어깨를 으쓱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혼한 부인의 차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룸미러로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도연 씨는 미영 씨의 건물 앞에 한 번 더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받아달라고.
서아가 사춘기 오면 아빠 빈자리가 크다느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친정아빠가 계셨고 단호하게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도연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미영 씨는 도연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발 혼자서 잘 살았으면 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자신과 서아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요. 서아는 지금도 엄마 옆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잘하고 있습니다. 발레도 배우고 싶다 하고 피아노도 치고 싶다 합니다. 미영 씨는 그 모든 것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안 된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가장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바닥을 치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마다 서아를 보며 버텨냈을 미영 씨의 시간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그 길이 결국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는 게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짜 삶의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막막한 먹구름 같은 상황 안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미영 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먹구름의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연이 작은 빛이 됐으면 합니다. 버티는 것도 용기이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선택했을 때 삶은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미영 씨가 증명해 줬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썰량TV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커뮤니티나 저희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모든 사연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셔요. 지금까지 저는 썰량TV의 썰량이었습니다.